안녕하십니까? 네. 뭐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동안 느낀 점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 네. 안타까운 부분들도 제법 있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탈북 학생들이 꾸준히 국내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2008년에 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종합 계획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대상이 됐던 학생들이 960명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탈북 학생들 2,500명 수준입니다. 예. 두세 배가 늘어난 건데요. 그러네요. 과거에는 주로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출신 성분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같은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탈북민들이 정착을 해서 낳은 2세, 3세들도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탈북에서 부모와 함께 넘어오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중국 출신 학생들은 언어가 안 됩니다. 예. 탈북하는 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여성인데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보통 중국에 아이를 맡겨둔 상태로 한국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이 학생들은 중국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 정책,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북한 출신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한글을 알 테고요.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태어났던 사회와는 다른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북한 출신이라는 점 차별을 받을까 봐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뒤늦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공교육을 혜택을 받기는 이미 나이가 지나버려서 어려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도 있고요. 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따라간다는 거 이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지원도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네. 5명 중에 1명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답을 했고요. 그러면은 80%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서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탈북 학생들의 현실이 통계에 잘 반영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우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집계하는 학업 중단율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대안학교만 가봐도 거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통계에 잡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학생들도 일반 학교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친구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안학교 가운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어떻게 보면 그냥 교육시설인 곳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에 다니는 친구들이 과연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우리 교육제도는 사실 학교에 출석만 해도 졸업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점검, 거기에 맞춘 어떤 맞춤형 보강 같은 것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업에 앉아는 있는데 한글도 제대로 못 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탈북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학생들 한글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이런 초중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정말 대학에 갔을 때 또 우리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니 이렇게 상황별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진로, 학업, 상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참여했던 교사분들도 만나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일회성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탈북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길게는 마음을 여는 데만 1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교사분도 있었고요. 그 교사가 또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학생이 뭐 어떤 멘토링을 받았다고는 나오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이거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사가 탈북 학생 한 명만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대안학교에서 이런 교육 수요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10% 정도의 탈북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는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논란이 예전에 있었을 때 특수학교 짓는 거 좋지만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학교가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탈북 학생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 여전히 너무나 많고요. 학교에서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탈북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사 연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탈북 학생들을 만나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학생들을 좀 만나봤던 교사들의 노하우를 더 많이, 더 빨리 우리 교직 사회에 전파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이 방법을 전수해야 이런 것들이 나아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이 탈북 학생들에게 정말 잘해줄 생각이 있는 교사들 그리고 이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교사들 이 교사들 연결 지어주는 이 고리 역할만 해줘도 탈북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의 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안학교 얘기입니다. 이 탈북 학생들이 다니는 이 대안학교 자체를 우리가 기피 시설로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은평구에 있는 한 학교의 사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은 사건 있었죠. 예. 올해는 탈북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획 제목을 2번 버림받은 아이들이라고 지었던 것도 네. 북한이 공교육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은 탈북민들이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중국에서도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한국에 오는 건데 한국에서조차 충분한 공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은평구의 대안학교는 사실 졸업하면 교육당국에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인가교육기관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진학 경로로 여겨지는 교육기관입니다. 힘든 탈북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도착한 탈북 학생들이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 친구들을 꾸준히 관찰해왔던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정당한 진로로서 추천을 받는 학교인 거거든요. 이 학생들이 탈선을 했다거나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그 학교를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 이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학생들 이제는 엄연히 대한민국 학생들이거든요. 예. 저희가 기획의 마지막 단계에서 통합교육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탈북 학생들과 통일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구 약 2,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 학생들 지금 2,500명 정도거든요. 만분의 1, 0.01%입니다. 이 학생들조차 우리가 품을 수 없다면 통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느끼는 바가 커지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